이제 중간 질문이 뭐냐면은 대학 시스템을 초등학교로 가져와야만이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하고 디테일한 차이를 어려서부터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두뇌의 능력, 그걸 이제 패턴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패턴에서 작은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을 일찍 12살 이전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학부모님 질문이 뭐냐? 애가 뭘 한다고 선택을 하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뭘 한다고 자기 지도적으로 그걸 시작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 보편적으로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이유는 10살 이전에, 즉 10살 이전의 두뇌라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서로 그 SNS, 소셜 게임에 빠지기는 살짝 그 전 단계란 말이죠. 그 전 단계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했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중독에 그 이후에 중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도파민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동물이에요. 동물도 도파민 욕구 때문에 움직여요. 도파민은 식욕, 성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먹고 번식하는 게 동물들의 기본 속성이고 인간도 그걸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근데 10살 이전에 자기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이의 무의식은 우주의 보편적인 지혜랑 연결이 돼 있고 순수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다양한 체험 중에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애는 그 활동을 통해서만 자기 두뇌를 가장 많이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성인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애가 30년 후, 40년 후의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살 이전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로 이제 예체능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좋아하는 거를 국영수 사과 때문에 좀 억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영수 사과는 절대 중거 집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국영수 사과라는 건 15세가 넘어야만이 중거 집단이 가능해요. 그럼 공백이 생기죠.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공백이 생겨요. 이때 공교육의 억압이 들어갑니다. 그 공백기에. 자, 그러면 그 5년간의 공백기에 공교육의 억압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두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고 집단을 찾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는. 왜? 그게 갖추어지는 나이도 역시 초등학교 때까지 갖추어지기 때문에. 자, 중고 집단을 찾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삶의 로맨스를 찾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땐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동기부여가 안 되고요. 두뇌가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중3, 고1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에게만 동기부여가 된대요, 애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심리가 생겨요.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어쨌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2, 중3 이때쯤에. 근데 그래 해야지 했는데 몰입 능력이 안 나와요. 12세 이전에 진짜 몰입을 안 해본 애는 중학교 때 해야지 하는데 몰입 능력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엔진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12살 이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서만 인간은 두뇌의 그 가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뇌를 돌려본 경험을 합니다. 아주 초인적으로 돌려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15세까지예요. 15세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두뇌를 빨리 돌려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지, 그 애가 처음에 어떤 활동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가속성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모순된다. 왜냐? 부모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활동이라는 것과 10살 이전의 아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절대로. 세대 차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절대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럼 두뇌가 그렇게 몰입 능력과 과속 능력을 가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인이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항상 커트라인 밑에만 존재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입시, 입사, 모든 또는 동업자 선택, 승진, 모든 단계에서 얘는 커트라인을 절대 넘지 못하는 애가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세요. 드라마. 예전에 그 식객 같은 드라마도 그렇고요. 모든 그런 드라마가 물론 짜여진 각본이 있겠지만 그런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드라마의 핵심 코드 아시죠? 뭐 거기에는 물론 기억상실증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막장 드라마의 이제 기본 속성이고, 우리가 감동 드라마의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태양의 후예라든가 식객이라든가 기본 포맷이 스토리와 스펙의 경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한쪽은 부모가 굉장히 잘났어. 스펙이 너무 좋아 얘가. 절대 사회에서 실패자가 될 수가 없고 2등이 될 수 없는 애예요. 한쪽은 뭐 고하고 뭐 또는 뭐 버려진 아이고 뭐 이래요. 좀 사생하고 이래요. 사생하. 숨겨둔. 그러니까 뭐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이 임신했다는 걸 숨기고 이 남자랑 헤어지고, 이 남자는 이제 부잣집 딸한테 이제 장가를 들어가지고 여기 또 애가 나왔는데 또 이 애랑 얘랑 또 경쟁을 해,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스토리라는 것은 결핍에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객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스토리가 이기는 게 그 드라마의 결론이거든요. 스토리가 왜 이길까요? 몰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했을 때. 스펙이 왜 지느냐? 스펙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몰입 능력을 키운 경험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텐데요.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캥거루족 자녀에 더 등골 휜다. 부모가 고학력자들인데 자녀는 실업률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커트라인에서 계속 밀리는 애가 됩니다. 관리를 많이 받은 애일수록. 끝에서 경쟁에서 못 이겨요. 왜? 그 아이의 두뇌는 몰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몰입이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자꾸 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스템 운운하면서 그러냐 해서 뇌과학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인간의 시냅스에는 몰입할 때만 나오는 수용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행학습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남학생들한테는 더 위험하고 여학생들한테는 약간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조사를. 왜 위험하냐면, 선행학습에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신선하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그럼 감동이 없을 때 인간의 두뇌 속의 시냅스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만 쓰는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특수한 상황, 즉 위기 상황이라든가 감정이 개입된 상황, 긴장감이 있을 때만 나오는 이 빨간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명문대까지 진학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삼성에 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애는 이게 주로 많고 이게 별로 없어요. 왜? 끊임없이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성적은 계속 잘 나왔는데 그 공부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회룡이라고 제주도지사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에 나와서. 이건 제가 원회룡이라는 한 인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한번 공무원들을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난동을 부렸어요. 식당에서. 이 스토리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제주도민들이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본질이에요. 근데 원혜룡 도지사 인터뷰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할.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술집에서 술을 사가지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왜? 불량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이. 여러분, 술의 불량품이라는 것은 에탄올과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의 문제거든요. 죽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국인들은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 내에서는 가지고 온 술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가게에 있는 술을 사서 먹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중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상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외부에서 술을 가져온 분께는 음식값의 20-30%의 그 가상금을 붙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외부에서 술을 가져오셔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요. 중국에서 하던 대로. 여러분,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맨 처음에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과 깎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 안으로 깎는데 베트남 바깥으로 깎는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보기엔 너무 위험해. 우리 손자를 잡을 것 같아, 저렇게 깎다가. 너 왜 그렇게 깎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일종의 그런 문화 충돌이에요.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게 본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본질을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가장 이 본질을 못 보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제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고시제도예요. 시험 점수로 자르는 거하고 고시제도하고 그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디테일을 못 보는 인간을 무수하게 많이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호의 조타실, 즉 리더들의 그 그룹에서 모든 고시 출신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시 출신이 리더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뇌라는 것은, 고시 출신 두뇌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면 안 돼. 1등 해야 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승덕 하루에 17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젊었을 때 명문대 합격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간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만 간다면, 정신고집 때처럼 걔네들의 기본 심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없대요. 배려심이 있는 애는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조건 내가 밟아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의 정점이 이제 명문대 입시하고 과거에, 지금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고 고시 패스예요. 그 두뇌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그룹에서. 디테일을 절대 못 본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에서 모든 게 승부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간 수용체가 안 나오는데, 이 빨간 수용체는 이 파란 수용체의 성능의 20배예요. 근데 조금 이게 단점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경전달 물질을 20배 이상 더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런에 과부하가 생겨요. 엔진이 너무 빨리 돌아가면서 열받는 거죠, 이 뉴런이. 그래서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뉴런이 죽어버려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뉴런이 막 과부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뉴런이 죽기도 하거든요. 죽기도 하는데, 그걸 방지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두뇌를 엔돌핀 종류가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또 있어요. 괜찮아. 좀 쉬었다 해. 이렇게. 쫓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은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조급하게 쫓기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즐기면서 집중을 하니까. 즐기면서 몰입을 하니까. 쫓기면서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시패스 출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상당 부분의 시냅스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전문가화 돼버려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를 뽑는 시스템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와 성적으로 리더를 뽑아버리면.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위기대처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타실에서 고시 출신을 없애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방금 또 이 질문에 지금 대답 선상이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이 빨간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도 두뇌 뉴런의 피로도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뉴런을 끝까지 버티게 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몰입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만.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깊이 몰입해봤던 애는 대학교 이후에 좋아하는 과제를 위해서 초인적으로 몰두하거나 초인적으로 헌신하는 애가 됩니다. 왜냐면은 두뇌가 이미 그때 고도의 집중력 상태에서도 피로를 못 느끼는 상태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미. 그래서 대학교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도 피로해지질 않는 겁니다. 두뇌가. 왜? 그 시스템이 엔돌핀과 도파민, 옥시토신 나오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이미 초등학교 때. 여러분 10살이면요 거의 두뇌가 75%가 정착을 해버리고요. 15세면 95%가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즐거운 몰입의 경험을 해야만이 멀리 끝까지 더 높이 가는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바로 그 작은 차이.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그 천호식품의 그 김영식 그 사장이 쓴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10m만 더 뛰어봐. 뭐 100m라고 칩시다.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90점에 만족하는 두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왜 90점에 만족하는 두뇌가 되죠? 이만큼만 공부하면 합격하니까. 즉 커트라인이 95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시험이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그죠? 근데 전체 평균이 확 떨어졌어. 그럼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애들이? 난 90점 맞아가지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가 이번에 어렵게 나왔대. 된 거야. 그런 식으로 2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 아이의 두뇌 속에서 100점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어떤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술가의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두뇌가 안착할 때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게 핵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숨을 돌리고 저 칠판으로 가서 보충 설명을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꺼놔도 되고요. 이건 나중에 2부에 이대로 꺼놔도 되고요.